안녕하십니까, 김다현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정님께서 해주셨던 질문입니다. 알렉산더 카렐린의 MMA 성공 가능성 분석 강추합니다. 네. 알렉산더 카렐린, 그야말로 인간이 아닌, 요새야 프란시스 은가누가 그런 평가를 많이 받지만, 진짜 이 카렐린은 원조 괴물이죠. 당시에 종합격 투기가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인류 최강 이라는 그런 또 호칭을 달고 살았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 거의 괴담에 가까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남아있죠. 알렉산더 카렐린 과연 MMA 갔으면 어땠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링스에서 마에다 키라의 링스에서, 그러니까 일본 무대에서 한 번 했는데 경기를 1999년에 했었죠. 근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경기는 100% 지금 나오는 그런 약간 실전의 느낌이 100% 있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인터넷에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올 건데, 그 경기를 실제로 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치열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네. 룰도 달랐고, 당시에 또 일본의 격투기 같은 경우는 프로레슬링과 격투기가 혼합되어 있던 시절이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는 승부 조작 이런 단어가 되게 무서운 거지만, 이 당시에 일본의 정서는 좀 그냥 승패가 정해져 있는 승부조차 약간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 펼쳐졌던 경기이기 때문에 아예 저는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알렉산더 카렐린이 1967년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룰런 가드너와의 경기죠. 패배를 기록했던 경기가 2000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에다 아키라와의 약간 섞여 있었던 MMA 경기가 1999년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면 카렐린이 30대 초반, 중반 쪽으로 넘어가는 시절이거든요. 이 당시에 UFC로 갔다, 프라이드로 갔다. 저는 무조건 카렐린 선수가 다 제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카렐린이 당연히 그대로 그냥 2000년에서 가드너하고 했던데 그 상태 그대로 다음날 갑자기 UFC로 가서 프라이드로 가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어느 정도만 하고 나갔다면, 현실적으로 긴 시간을 준비하고 나가지 않았더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챔피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 UFC하고 프라이드는 여러분, 지금의 UFC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다른 시절이에요. 지금에 비하면 진짜 무슨 석기 시대 같은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UFC에 카렐린이 가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카렐린이 130kg을 간신히 맞춘 걸로 알려져 있는데, 120kg을 맞춰서 UFC에 가려면 그건 또 거의 불가능할 수 있겠죠. 진출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육량이 너무 많고 체격이 커서. 프라이드야 체중의 제한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출이 가능했을 거고요. 네. 이 당시에 UFC는 여러분, 2000년도에 2000년도 칠게요. 이 당시에는 카지노 재벌이었던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꼬셔서 UFC를 샀던 그 퍼티타 형제도 들어오기 전입니다. 북미 MMA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어둠의 시대였죠. 네. 과거 이 첫 회사가 계속해서 UFC 운영하던 시대인데, 흥행도 안 되고 진짜 선수들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만 있으면 일본으로 막 넘어가려고 했던 시절이에요. 이때 UFC에서 헤비급에서 날렸던 사람이 랜디 코투어, 케빈 랜들맨, 페드로 히조 정도입니다. 이때 2000년도쯤에 조시 바넷이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었고요. 프라이드는 어땠냐? 이때 2000년 때
프라이드 그 그랑프리가 열렸거든요. 무차별급 그랑프리였어요. 뭐 체급 상관없이 막 그냥 뭐 천하제일 무도회처럼 뭐 열려지는, 여기서 마크 콜먼이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고르 보브찬친을 이기고 우승을 했었죠. 뭐 콜먼이나 보브찬친 외에 마크 커 선수가 또 있었고요. 뭐 게리 굿리즈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때 또 UFC에서 조시바넷이라는 신예가 나왔다면 프라이드에서는 히세링이라는 신예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콜먼이나 뭐 저 UFC 랜디 커투어 다 레슬링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만의 그 파이팅을 만들었지만, 완전히 무슨 인종 자체가 달라 보이는 그냥 다른 종인, 근데 레슬링의 실력은 말도 안 되게 더 갖고 있는, 피지컬의 레슬링 실력을 갖고 있는 카렐린이 MMA의 준비를 더해서 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무너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수준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보는 저희 팬들의, 저 같은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도 다들 당연히 뭐 페드로 히조든 뭐 랜디 코토든 다 대단해 보였습니다만, 뭐 지금 돌이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이 랜디 코토 같은 경우는 그레코로만 레슬링의 움직임을 잘 응용을 해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본인의 그 더티복싱 여러 파이팅 그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 상대들의 움직임을 보면 랜디 커투어의 건 그레코로만식의 움직임 같은 거에 반응 자체를 아예 할 줄 모릅니다. 아예 반응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상대가 뭐 커투어가 이렇게 팔뚝을 뭐 머리 쪽에 싱글 컬러 타이즈 올렸을 때 툭 친다든지, 뭐 아니면 겨드랑이 팠을 때 어떻게 돌려 판다든지, 기본적인 동작들조차 안 되는 상대들이 대부분입니다. 되게 신기할 정도에 지금 다시 보면 그만큼 수준이 낮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을 카렐린이 씹고 들어갔다. 그럼 랜디 커투어가 내가 내 강점이 봉쇄당했으니까 플랜 B를 갖고 와서 이렇게 제압해야지 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절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금도 헤비급에서, MMA 헤비급에서 수준이 이렇게 발전한 현대 UFC에서도 피지컬이 차지하는 부분은 헤비급에서 유난히 크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뭐 피지컬의 차이를 상쇄할 만한 기술 수준도 너무나 좀 낮았다는 거죠. 마크 커나 마크 콜먼이나 랜디 코토 같은 레슬러 타입의 선수들은 사실은 그냥 본인 레슬링 이용해서 그라운드로 몰고 가서 좀 계속 괴롭히면서 이기는 패턴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게임 자체가 셧다운 됐을 때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었느냐? 저는 콜먼이든 커든 뭐 랜디 코토든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카렐린이었다면. 그러면 이고르 보브찬친이 때려서 이겼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저는 너무 크기 때문에 카렐린이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물론 뭐 한 대 맞고 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는 당시에 알렉산더 카렐린은 뭐 만약에 MMA를 했다면 진짜 무시무시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의 만약에 기준으로 돌아본다면 상당히 기술에 좀 펑크가 이것저것 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MMA를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선수가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카렐린의 여러분 레슬링 경기를 보시면, 저는 뭐 그레코로만 레슬링을 상당히 좋아하는 팬인데 카렐린 경기는 배울 게 없어요. 유튜브에 경기가 다 있는데 진짜 배울 게 없습니다. 보통 다 카렐린 리프트 같은 거 많이 아시죠? 상대방이 바닥에 난 껌딱지가 될 거야, 바닥에 붙어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을 그냥 막 들어 올려서 찍어버리는 게 카렐린 리프트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스탠드업에서 기술 배우려고 해도 대놓고 난 이쪽 팔 끌 거야, 이쪽 팔 끌 거야, 이쪽 팔 끌고 난 너 백 잡을 거야, 백 잡을 거야. 대놓고 합니다. 기술을. 상대도 알아요. 근데 백 잡혀서 끌려가면 빠떼로 자세로 갈 수밖에 없고, 왜냐면 머리부터 처박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땅으로 가서 나는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걸 억지로 떼서 맺혀버립니다.
그래서 폴로 끝나요. 그럼 상대가 이제 질린 표정으로 고맙다고 하고 퇴장하고 이게 대부분의 카렐린 경기의 패턴이거든요. 배울 게 없어요. 그냥 약간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카렐린 유명한 짤 같은 거 있잖아요. 레슬링 상대 들어서 던지면 됩니다. 그러고 농담이었다든지 웃는데 자기 혼자 웃고 있죠.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웃어야 되나 이게 울어야 되나 모르겠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또 그냥 뭐 레슬링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체 능력 자체가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냥 몸끼리 부딪혔을 때 박력이 뭐 그 당시에 UFC 선수들이 프라이드 선수들이 격투기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에도 기본적인 방어만 좀 갖추고 나갔다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랬고니까 뭐 태클을 못하지 않겠느냐. 다 할 줄 압니다.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압니다. 오히려 그랬고 확 밀고 들어가서 더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밑으로 가서 힙부터 싸잡아서 확 던지면 그냥 옛날에 랜들맨이 효도로 찍은 거 있잖아요. 뒤로 들어서 찍은 거. 그거를 매 경기마다 사람을 들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그라운드에 가서 뭐 파운딩 같은 거 쳐서 뭐 제압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의외성은 있죠. 뭐 그라운드에 가서 안바에 걸린다든지 스탠딩에서 큰 거 맞는다든지 뭐 이런 뭐 가능성들이야 늘 열려 있습니다. 뭐 카렐린도 사실 해봐야 아는 거긴 하죠. 뭐 본인이 MMA에 그 적응이 느렸을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시의 수준과 전체적인 그런 조건들을 여러모로 좀 따져봤을 때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포스를 뽐내는 괴물이 레슬링계에서뿐만 아니라 종합격투계에서도 됐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